안녕하세요. 석기입니다. 예. 오늘은 포토샵에서 이제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 편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할게요. 전 시간에 만들었던 걸 약간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걸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바탕화면에다 그대로 8441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저장을 해보고요. 예, 그걸 포토샵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이용해 가지고 바탕화면에서 이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네,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코스모스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를 좀 이제 뿌옇게 지우고 싶다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기존의 이미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미지 사이즈 이용해서 제가 이미지를 좀 줄였어요. 그 세로로 한 500 정도로 되게끔 줄였고요. 이걸 원본 이미지잖아요.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 편집을 바로 해버리시면 다음에 원본이 파괴되니까 이걸 바로 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눌러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하십시오. 복사 물어보는데 오케이 하시면 그대로 복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건 놔두고 이 복제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를 좀 시켜보고요. 예, 위아래로 좀 자를게요. 너무 커서 크롭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잘라졌죠? 네, 이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그 브러쉬 중에서 여러 가지 브러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 중에 하나는 제일 아래에 내려와 보시면요, 이 브러쉬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효과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브러쉬 더블 클릭해서 골라 보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여기는 기본 색상으로 하신 다음에 이걸 눌러주시면 앞쪽을 포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으로 바뀌니까 이제 칠하면 흰색으로 칠해지고요. 이 상태에서 붓 크기를 그 대괄호 여는 거 있죠. 그 P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눌러서 좀 줄여주신 상태에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칠해주세요. 네,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순서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코스모스를 위에 부분에만 보이게 하시려면. 근데 이걸 밑으로 내리면 안 내려져요. 이 백그라운드가 일반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제 보통의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레이어로 바뀌었고, 이걸 밑으로 끌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바꾸신 상태에서 이 사이에서 Alt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미지만 편집을 보이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밑에 부분에서 더 칠하면 이미지가 더 나오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지우면 이미지는 안 지워져요. 제가 레이어 1만 편집을 하니까.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미지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 번 더 누르시면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취소가 됩니다. 몇 가지 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이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개념이거든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건 그 이미지에 어떤 마스크를 씌워서 그 다른 이미지를 그러니까 보이게 해주는, 네, 이건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기능인지. 일단 제가 밑에 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 오른쪽에가 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별도로 추가가 되거든요. 예, 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색상이 기본 색상으로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처음 색깔을 이렇게 골랐고요, 두 번째 색깔을 이렇게 골랐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색상으로 바뀌는데요. 이 레이어 마스크도 어떻게 보면 선택 영역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 영역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지금 여기가 흰색이죠. 이 흰색이라는 건 이미지를 다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건 지금 제가 여기서 편집하는 게 아니고 이 레이어 마스크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검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예, 칠할 때는 에디트에서 필, 이번에는 검은색이 백그라운드니까 백그라운드 골라서 오케이 해주죠. 그러면 이미지가 없어졌죠. 여기에 보시면 원래 이미지는 있고 그 레이어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흰색 부분은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약간 더 한번 편집을 해볼까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칠하는 거죠. 흰색에서 검은색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레이어 마스크가 이쪽이 흰색, 이쪽이 검은색으로 됐고 이미지도 그렇게 돼 있죠.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시킬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에서 필 이용해서 다시 그 전체적으로 포그라운드 흰색으로 칠했어요. 그럼 이미지가 보이죠. 네, 이 상태에서 지우개 있잖아요. 네, 지우개로 제가 이 부분을 키워서 이렇게 지워보면 실제 지워지는 것 같죠. 근데 실제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그 부분을 여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미지가 마치 이 부분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다시 여기다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보면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정 부분만 나오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 부분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취소하시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끌어다가 휴지통에다 버리시고 이걸 적용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예, 디스카드 하시면 적용을 하지 않고 레이어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레이어 마스크는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레이어를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럼 실제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앞에 있는 것만 크기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땐 에디트에 가보시면요,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에가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보시면 그 앞에 있는 건 그대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놔둔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줄여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엔터 치면 별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 이 트랜스폼 부분이 있죠. 여기에 있는 건 현재 선택된 레이어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스케일은 크기,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뭘까요? 회전시키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스큐라는 건 좌우로 이렇게 비틀어 주는 기능이거든요. 예. 스큐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좌우로 비틀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네, 취소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디졸트는 여러분들께서 상하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원근감을 주실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밑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디졸트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트랜스폼에서 디졸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좌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이 좀 크게 되어 있고 오른쪽은 멀어짐으로 해서 약간 원근감 같은 형태를 주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디졸트라는 기능입니다. 주로 글씨 같은 걸 변형시킨다든지 그럴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요. 퍼스펙티브라는 게 실제 이제 상하를 이렇게 동시에 바꿔주는 거예요. 디졸트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르셔야 직접 한 포인트씩 이동하셔야 되지만 이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하 좌우 한 곳만 하시면 알아서 반대쪽은 같이 편집이 되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 로테이트, 말 그대로 이건 180도를 돌려줘요. 뒤집어지겠죠?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한 번 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즉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는 게 바로 요겁니다. 예, CW,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고요. 반대로 돌려주는 건 CC 카운터 클럭와이즈라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 이게 회전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좌우를 뒤집어줘요. 예, 그리고 얘는 상하를 뒤집어줍니다. 네, 이 상하 좌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것, 트랜스폼에서 이 기능, 모든 이 기능들의 특징은 제가 블럭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 영역을 한 다음에 이걸 만약에 그 좌우로 뒤집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부분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트랜스폼은 선택한 레이어의 선택 영역이 없으면 선택한 레이어 단위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미지에도 있거든요. 이미지에도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라고 있어요. 이건 모든 레이어를 다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레이어를 전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180도를 돌리고 시계 방향으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 값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로 뒤집는다든지 상하로 뒤집는다든지, 즉 이미지에 있는 이 로테이트라는 기능은 이미지 전체에 해당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